그거 안 하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데. 소통이 안 돼. 답답해.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언제 봐도 좀 클리어한 하늘은 보기가 힘드네요. 호주에서 맨날 엄청 깨끗한 하늘만 보다가 뿌연 하늘을 맨날 보면은 살짝 아쉽긴 한데.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오랜만에 영상도 올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나가는 준비를 일단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동생네에서 좀 기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다시 호주를 나가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몇 개 올리고 그 1년 동안의 저의 워킹홀리에 대해서는 영상을 쭉 업로드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워킹홀리데이 가시려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제일 최근에 올렸던 게 11개월 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모습을 보면은 진짜 풋풋한 거예요. 살도 좀 많이 텐됐고 스타일도 조금 바뀌면서 머리도 많이 길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외모의 변화가 조금 사실 이미 호주 워홀에 대해서 정보는 인터넷에 진짜 차고 넘치잖아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제 영상의 목적은 정보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신교육용? 고나리질 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갑다 이렇게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들이 있어요. 보통 많이 하는 질문부터 어이없는 질문,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 근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걸로 겁먹어서 막 그럼 나 호주 올 안 갈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은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 사람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언니가 하는 말을 좀 들어. 좀 듣겠니? 자, 일단은 영어에 대해서 정말 영어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대표적인 그 질문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로 호주를 가셨나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구체적인 뭐 이런 잡을 구하려면 어느 정도로 영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요?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나요? 뭐 가면 알아서 귀가 트인다는데 정말인가요? 귀가 트이나요? Are you serious? 이거는 진짜 정말 궁금해서 묻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 말고는 뜬구름 같은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걱정이 됐었고 불안했고 지금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영어가 내가 좀 부족해. 공부를 해야 돼. 알잖아, 방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계속 걱정돼, 불안해.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귀가 알아서 뚫린다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귀가 알아서 뚫린다는 얘기를 호주에 있는 분들도 하시는 이유가 그건 다 인풋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생겨요?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백수인데 돈이 언제쯤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악센트에 익숙해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게 막 갑자기 들린다? 그거는 신기잖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호주로 오고 나시면 공부를 하셔왔든 안 하셔왔든 공부를 저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만 영어 하면 되고 딱히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 온 김에 그래도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 그리고 영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 게 맞죠. 뭐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시잖아요.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된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붙이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가 전부고 좀 영어를 좋아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드 이런 것도 많이 찾아서 보고 막 혼자 따라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뭐 따로 어학 시험을 뭐 토익, 토플, 뭐 IELTS 옛날에 뭐 이런 거 준비한 적도 없고 그 상태로 그냥 살다가 그냥 몸 배짱으로 아 그래도 내가 영어 할 때 겁은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어쩌다가 오지랖을 구하고 막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스스로도 된통 많이 깨지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죠. 기존에 알던 표현들도 원어민이 원어민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도통 처음 듣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답답해. 나 손님한테 이런 말을 제대로 설명하고 와 동료한테 이런 말 하고 싶고 친구한테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거를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일할 때 처음에 내가 이 얘기를 영어를 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했어. 아니면 몰라서 못했어. 그냥 다 한국어로 그냥 적었어요. 포스트잇 다 적어가지고 어느 날은 포스트잇이 막 이만큼 쌓여요. 그럼 그거를 다 집에 가져가서 퇴근하고 가서 그거 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지 공부하고 자고 그랬어요. 다음에 그 얘기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럼 또 그거 써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하면은 쉬운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시면 공부하면 되고 몰랐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8살 애들이 어렸을 때 내가 한글 모르니까 학교 가잖아요. 근데 내가 난 왜 한글도 몰라 이러면서 좌절하면서 학교 다니는 애들 봤어요? 그냥 당연히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호주 남자친구를 사귀던 친구를 사귀던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그 영어가 느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편한 사이가 되면서 계속 쓰는 말을 쓰고 또 이제 편한 사이가 되면은 조금 내가 영어를 못해도 그 친구들이 다 알아서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좀 노력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환경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인풋을 쌓으면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고 영어가 어느 수준이라는 게 진짜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토익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나눌 수 있는 거면은 명확한데 일하면서 매일 하는 말은 금방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쓰니까. 내가 그것만 반복하려고 영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호주까지 온 게 아니잖아.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요. 해외에 살다 보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 상황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된다고요. 하시라고요. 제가 세게 말하긴 했는데 틀려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틀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아쓰기 봤잖아요. 맨날 100점 맞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틀리면서 정답이 뭐고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틀리는 게 죽을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틀리는 거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약간 좀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더 심한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잘해야 된다는 게 사실 본인한테만 조금 엄격하면은 좋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게 타인한테도 다 작용을 좀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호주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도 그 호주에서 있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오히려 영어가 더 안 나온다. 왜냐면 같은 한국인이니까 의식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더 편한데 한국인이 껴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조금. 진짜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제가 틀려도 된다라고 말한 게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자신감이 안 꺾여요. 그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영어를 못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말로 표현조차를 못한다는 그 답답함에서 오는 우울감이 생겨요.
한국에서는 막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떠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 그럼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러네? 그렇게 되면 영어를 말하는 게 두려워지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챗 GPT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잖아. 심지어 가끔 백인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백인 친구들도 문법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문법, 어순 완벽하게 맞추면서 얘기하냐고. 그래서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걸 단어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태도, 그게 조금, 아니야, 그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더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영어가 쭉쭉쭉쭉쭉쭉 늘어요. 일단 좀 자신감 있게 잘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제가 그 워홀 할 때 주변에 다른 워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낀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언니가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아시겠죠? 단단히 한 몫을 챙겨봐야겠다. 그걸 감안을 하고 오셔야 돼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다. 왜 본인이 노력 안 한 걸 친구 탓을 하세요?